김용 전 이제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렇죠. 직함이었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이 이제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였죠. 네. 첫 공판기일이었는데 자 일단 혐의는 뭐냐 뭘로 재판에 넘어갔냐 2021년 4월에서 8월 사이 남욱 변호사 즉 천화동인 4호 소유주한테 이재명의 대선 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예. 그래서 유동규, 정민용을 통해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요걸로 일단 재판에 이제 넘어가 있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그동안에 그 뭐 검찰 공소장도 이미 다 공개가 됐고 네. 2021년 2월에 네. 뭐 호남을 돌고 있다. 네. 지금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남욱 쪽으로 연락을 해서 그리고 4월에 이제 돈이 전달되고 그리고 결국 이것은 이재명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은 바로 2021년 6월부터 시작되기로 되어 있었던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네. 앞둔 정치 자금 아니냐. 예. 이렇게 걸어서 이제 돈을 줬다는 유동규 씨의 진술이 있습니다. 예. 그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만나서 줬다. 예. 뭐 이런 진술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김용 부원장 쪽 전 부원장 민정부 부원장 쪽은 뭐라 했냐면 진술밖에 없지 않느냐. 네. 그리고 변호사는 저 유동규라는 사람 1년 동안 구속되어 있던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한다. 말밖에 없다. 재판 가면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했는데 어제 드디어 그 첫 재판이 열린 네. 겁니다. 그리고 그 첫 재판에서 말이 아니라 방금 저희는 빼박 증거들이 네. 우르르 나왔습니다. 네. 저거 그 그림을 한번 보면서 네. 설명을 한번 쫙 그렇죠. 간단하게 우리 일타 강사처럼 한번 설명을 한번 쫙 제가요? 일타 가봅시다. 강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네. 자, 5가지 그 다섯 가지 점들 정리해놓고. 정도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네. 예. 첫 번째가 이제 이게 지금 오늘 아침 각 신문들의 제목으로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네. 4251, 4월, 이른바 골프 리스트입니다. 네. 4월 25일 1, 5월 31일 5, 6, 1, 저 6월에 1, 8월 2일 1, 합치면 8억. 1, 5, 1, 1 합치면은 8이 나옵니다. 네. 자, 이게 8억 원을 언제 전달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유동규도 아니고 남욱도 아니고 정민용도 아니고 새롭게 등장한 이모 씨입니다. 네. 이게 이몽주였나요? 이몽주? 이름을 공개하셨고. 예. 이몽주. 이몽주. 이름 해도 되나요? 공개도 되나요? 예. 아. 이몽주 뭐 공개를 못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이몽주는 누구냐 하면은 네. 기본적으로 이 대장동 사업이라는 게 결국 돈이 들고 날고 하는 이런 네. 사업들이잖아요. 그런 거에서 일종의 부동산 그 TF 사업을 해봤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앞서서 그 위례에서도 예. 이런 연습을 한번 해봤던 사람이고 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 대장동에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나간다. 이 비용이 맞느냐. 예, 이런 예. 장부를 보고 체크할 수 있는 사람은 정영학하고 이몽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정영학은 회계사니까. 네, 네. 그리고 지금 녹음도 다 정영학 네. 녹취록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몽주는 보니까 호방건설, 맞습니다. 유명한 호방건설에서 분양대행을 했던 사람이고 네. 호방건설에서 분양대행을 잘해가지고 남욱한테 스카우트가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남욱이 최대 주주인 천화동인 네. 4호, 남욱이 주인 천화동인 4호에 이사로 올라 있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분양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 이 돈이 어떻게 들고 날고 그렇죠. 이런 내용들은 정확하게 돈의 흐름을 숫자를 보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정영학하고 이몽주라고 예. 지금 그 안에 대장동 일당들 사이에서도 정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재판에서 네. 그동안에 뭐 8억을 5억을 뭐 전달했다 이런 뭐 유동규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이 사람이 갖고 있던 메모에 그렇죠. 4월 25일 하나, 5월 31일 5개, 8월 2일 하나. 네. 그래 놓고는 괄호 열고 골프 괄호 닫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골프장에서 돈 내기 골프 친 것처럼 보이는데 검찰이 물었어요. 네. 남욱한테. 이거 뭐냐? 네. 그러니까 골프 메모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는데 네. 그게 그 사람이 왜냐면 돈을 말해놓은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남욱이 고용했던 스카우트한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돈을 실제로 돈 요구를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다 보면은 그럼 실제로 그 돈을 네. 표 안 나게 잘 빼와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려면 장부를 알아야 되고 그 작업을 이몽주가 했었고 그래서 검찰이 이몽주가 굉장히 중요한 네. 이 사건에 열쇠를 쥐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실제 돈 전달했다는 메모가 진술이 아닌 메모가 나왔고요. 두 번째로 돈 전달한 장소에 대한 내용들이 네. 좀 더 어제 재판에서 구체화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용 공소장에 이미 그 돈을 전달했던 장소로는 한 세 군데 정도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그 판교의 유동규 씨의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전달했고, 네. 그리고 경기도 수원의 경기도청 앞 노상, 네. 그리고 또 광교의 판테온, 파나온, 광교 무슨 건물이 있답니다. 네, 네. 광교에 파르테온이었나? 아닌데. 파르테온, 그러니까 갑자기 아이, 광교의 어떤 예. 건물 앞 노상, 거기도 길거리입니다. 네. 그 노상인데 그 세 군데를 지칭을 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김용 네. 쪽에서 무슨 길거리에서 돈을 주냐. 네. 그리고 유동규 사무실에 간 거는 김용이 인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검찰 조사에서 왜 갔냐? 네. 그랬더니 놀러 갔다. 근데 검찰은 아니 그 바쁜 와중에 6월도 대선 경선이고 그렇죠. 2월 4월이고 대선 캠프에서 김용 전 연구부원장이 맡았던 일은 뭐냐면 조직 담당이었어요. 조직 담당이면은 특히 호남을 돌면서 이낙연세가 가장 강했던 호남 돌면서 얼마나 매겨야 됩니까? 그렇죠. 조직을 담당하려면. 그렇죠.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 전화까지 해놓고는 놀러 갔다 유동규한테 그럼 못 믿는다. 근데 그럼 뭐 진술이 나왔으니까 네. 여러 다른 사람들의 그걸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휴대폰 위치 추적. 그렇죠. 휴대폰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 모르는 재판에서 유동규의 휴대폰의 동선과 네. 김용의 휴대폰 동선만 맞춰보면 그렇죠. 아까 노상들은 만날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것 외에 추가적으로 네. 정민용 네.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남욱에서 돈을 또 마련해서 유동규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럼 정민용이 돈을 가지고 거기에 갔다라는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 정민용 변호사의 휴대폰 위치 추적도 있고 네. 또 뭐가 나오냐면은 인근 지금 돈을 전달한 장소라고 지목되는 장소 인근 편의점에서 네. 물건을 샀던 영수증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물증으로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말만 있는 게 아니다. 네. 이렇게 재판을 통해서 물증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돈 전달 장소에 대한 물증이 네. 나왔고요. 그리고 그 부가적으로 하나가 뭐가 나왔냐면 김용 쪽에서 말하는 게 노상에서 지금은 5월 31일 5억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길에서 무슨 5억을 전달하냐. 네, 어떻게 길에서 그 큰 박스를 하냐. 네. 근데 어제 재판에 네. 검찰이 골판지 상자를 들고 나왔어요. 네. 그렇게 해서 자, 예를 들어 5억이잖아요. 네. 5억이면은 얼마나 클까요? 상자가. 집에 집에 5억 있으시잖아요. 5억 다 있지 뭐. 우리 집에 5억 정도는 있잖아요. 5억 있지 뭐. 5억 있으면 자원은 아시잖아. 좀 없어서 잘 모르겠네. 5억이면은 네. 5만 원짜리 네, 네. 5만 원짜리 100장이면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잖아요. 500만 원. 네. 그 500만 원짜리가 네. 100 묶음이면 됩니다. 100개.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요만한 필통 크기죠. 이렇게 100장 네. 묶음. 네. 그거 100개면은 네. 작은 골판지 상자에 들어가고요. 그러나 어, 그게 없는 건가 우리가? 그래서 골판지 네. 상자를 하고 그래서 야 어떻게 상자를 들고 가냐니까 네. 어제 재판에 뭘까지 갖고 나왔냐면 네. 상자를 담을 수 있는 네. 뭐 나이키 가방 네. 그다음에 그리고 상자는 발렌티노 상자 그다음에 타이틀리스트 쇼핑백 그래서 그거까지 들어갈 수 있는 쇼핑백 가방까지 아. 그 정도면은 그냥 일반 물품품 보이는데 네. 이게 10,000원짜리 때하고 네. 5억 원짜리 때하고 이게 확 줄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5분의 그거- 1로 줄어버리는 예, 거죠. 그 골판지 상자까지도 어제 네. 재판에서 제시했고, 그러니까 김용 쪽에서 제시하는 것들을 네. 하나씩 반박을 해나가는 겁니다. 네. 그 상자가 나왔습니다. 야, 근데 좀 허무하네요. 요만한 박스 하나에 들어가는 게 5억인데 네. 우리가 그게 없군요.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그게 100만 원짜리, 그러니까 100장짜리에 그게 100개니까 네. 충분히 그 우리가 은행 창구에서도 볼 정도 그러네요. 볼륨이 아닐까 싶은데. 예. 집에 있으시면서 괜히 또 청렴하시 농담입니다. 가난한 척?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거 정말로 첩보국 같은데요. 네, 네. 그 정민용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네. 정민용 변호사를 김용이 만났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3번이나. 네. 3번이 만났는데
시점이 재밌어. 예. 2021년 11월. 11월, 12월. 예. 진짜 바쁠 시기잖아요. 2021년 11월이면 여러분 어떤 때냐면은 막 대장동 누구면 네 거잖아 뭐 막 네. 이러고 이제 이러기 직전이잖아요. 그러고 있고 예. 이재명 예. 후보는 이제 대선 후보가 돼 가지고 예. 대선 여기저기 부지런히 다니고 있는데 예. 대장동은 이제 붉어져서 나오기 네. 시작했지. 그리고 아마 저때 이재명 대표가 후보 시절에 막 뭐 이거는 뭐 윤석열 게이트다, 국힘 게이트다, 그리고 뭐 네. 하지도 않을 거면서 특검하자 그러고 네, 막 네. 배짱 부리고 있죠. 예. 그랬는데 상황은 뭐였냐? 예. 김만배, 예. 유동규, 예. 남욱 예. 전부 다 감옥에 있을 때. 김만배, 유동규, 남욱이 감옥에 있으니까 네. 미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다 같이 정민용도 구속이 됐었어야 되는데 네. 이 네 명이 구속 갔다가 정민용 변호사만 네. 이 구속 적부심에서 이제 구속이 나왔죠.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보면 사진에 얼굴도 안 나오고 백팩 메고 이제 다니는 변호사인데 네. 그 변호사를 네. 이 언제 만나? 2021년 11월 27일. 네. 이것도 제 생각에는 휴대폰 위치 추적인 것 같아요. 예, 예. 경찰 그러니까 2021년 11월 27일 서울 강남. 네. 그리고 이거는 아마도 김용 씨가 정민용 변호사가 있는 쪽으로 와서 만난 것 같고. 네. 그리고 12월 13일 여의도, 12월 29일 여의도. 네. 이때는 이미 김용 씨가 민주당 연구원 그 민주연구원 쪽으로 거의 정치 쪽이 정치인이다 보니까 그 정민용 변호사가 김용 씨가 있는 쪽으로 와서 만난 것 같은데 네. 재판에서 나온 정황은 뭐냐면 이 둘이서 증거를 안 남기기 위해서 네. 공중전화를 이용했대요. 공중전화를 옛날 간첩들이 하던 일인데. 그러니까요. 공중전화를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았고 네. 이게 재밌습니다. 정민용 씨가 김용한테 전달한 것이 뭐냐면은 나무 구속 상태에 있는 남욱이 썼다고 하는 쪽지래요. 네. 쪽지인데 내용이 뭐냐면은 남욱이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건 내가 아니고 김만배야. 그리고 검찰 수뇌부랑 자 이거 대선 전입니다. 검찰 수뇌부랑 말이 통하는 변호사 좀 소개해달라. 그러니까 남욱이 구명 작업을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한테 한 거죠. 거예요. 네. 그리고 김용 쪽에서는 그랬다고 합니다. 아직 우리 후보가 대통령이 아니라서 네. 100% 지금 힘을 쓸 수가 없다. 네. 이런 식으로 답을 돌려줬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났고 이런 내용 대화하지 않았냐라고 검찰이 재판에서 네. 압박을 한 거죠. 근데 이 김용이 당시에 맡았던 직책이랑 해보면 진짜 이상한 게 예. 2021년 11월 27일에 이재명은 어디 있었는가? 여수에 가 있었거든요. 음. 여수에 가 있었고 강진에 가 있었어요. 음. 여수, 강진 뭐 이렇게 찍고 그다음에 뭐 포차거리 찍고 그다음에 예. 순천 연양상가 패션거리 뭐 이렇게 해갖고 광주 그다음 날은 광주 송정시장 이렇게 가서 예. 현장을 코남을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있던 시절인데 그때 조직을 맡았던 사람이 그러네요. 그 지역을 안 간다? 그거는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고서는 그렇죠. 빠질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네. 어제 검찰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정민용이랑 아무 관계가 없다면 네. 자 정민용이 전화했다고도 하고 네. 정민용이 만나자고도 했다는 얘기는 정민용이 얘기를 했겠죠. 네. 근데 실제 만났다는 증거가 나왔는데 검찰은 뭐냐면 아니 만약에 정민용이랑 아무 관계가 없다면 네. 정민용이 저렇게 만나자고 했대도 방금 좀 이렇게 중요한데 김용 네. 당신이 안 만나면 되지. 네. 왜 굳이 나가서 만나냐. 그렇죠. 그거는 바로 정민용이 뭔가 중요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정민용 변호사가 만나자고 했을 때는 이게 마피아식이죠. 거부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거부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당신은. 네.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다는데 이것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그런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왜 공중전화로 네.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 사실 기록 남을 거를 의식해갖고 야 나중에 통화 들춰보면 안 되니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네. 정말 만전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흔적이 남지 않는 공중전화로 전화를 한 거잖아요. 핸드폰 안 하고. 접선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거 정말 공중전화 썼다는 거는 정말 범죄 행위 중에 하나로 봐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공중전화를 쓴 게 범죄 행위가 아니라
그걸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매우 의심적인 행위이기 예. 때문에 공중전화를 쓰잖아요. 그러네요.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뭐 핸드폰 요금 안 돼서 핸드폰이 정지가 됐겠습니까? 그렇죠? 예. 왜 핸드폰으로 전화를 안 했을까요? 예. 이거 정말 핸드폰으로 전화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화 안 한 부분이 중요한 예. 부분인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나왔던 게 이제 지난 국감 때도 우리가 화제가 됐었는데 네. 그 유동규 씨가 나와가지고 네. 유동규 씨가 이제 출소 직후 했던 말이 뭐냐면 민주당에서 나한테 변호사를 붙여줬는데 이것들 나한테 나를 감시하려고 붙였더라. 네. 라고 주장해서 그냥 유동규 씨가 일방적 주장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붙였던 변호사 두 사람이 네. 김모, 전모라고 이름은 안 나왔는데요. 네. 그 재판에서 그 사람들 이름이 언급이 됐고 예. 이 두 사람이 바로 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지인이랍니다. 그러니까 유동규한테 변호사가 붙었는데 그 사람들이 김용의 아주 지인이고 유동규와 대화한 내용들을 김용한테 다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가능하고 하나로 증거가 나온 거는 이 두 사람이 민주당 김의겸 의원한테 통화했다는 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그걸 바로 받아서 예. 그날 있었던 국회에서 지금 유동규 압박하고 회유하고 있는 거 그쵸, 아니냐. 그쵸. 네. 그런 식으로 질의를 지금 법무부 상대로 한 질의를 했었단 말이죠. 그쵸, 검찰 상대로 한. 국감 때. 때.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일종의 여기 사실 김의겸이 소환이 되는 거는 김의겸 전에도 저희가 그 열린공감 TV 관련해서 김의겸 씨가 열린공감 TV가 한동훈 장관 스토킹하는 거 네. 같이 짜갖고 나서 국회에 들어와서 질문해주는 예.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아니 이 사람 무슨 국회의원은 무슨 청부업자냐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만들어서 갖고 오면 그걸 국회로 갖고 들어와서 질의 형태로 이걸 완성해주는 그렇죠. 일종의 정말 국회 청부업자냐라고 저희가 그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정확히 김의겸의 청부적 행위가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변호사들이 유동규를 적극 방어하는 게 아니라 유동규가 무슨 말 하나 검찰이랑 무슨 일 했나 이거를 일종의 스파이 짓을 해서 김용한테 알려주면 그걸 김용이 또 김의겸한테 변호사들이 또 김의겸한테 알려주면 김의겸이 그거를 국회에 가서 질의를 하면서 그 유동규 압박하지 못하게 네. 질의를 하고 이거는 정말 스파이와 청부업 이게 지금 같이 엮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 증거로서 그러니까 휴대폰 통화 기록으로 나온 모양입니다. 네. 작년 10월 18일 그 유동규 씨를 변호하던 김모 전모 변호사가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통화했다.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김의겸 의원이 국회에서 이제 질의를 하는 맞습니다. 이런 이때 과정. 국감 때. 이거는 진짜 굉장히 재미있는 구성이고 그거 기억나십니까? 유동규 씨가 예. 자기 변호사들이랑 저 변호사가 접견화도 만나지를 않는다 그 얘기가 나왔어요. 맞다, 그랬었었죠. 유동규 씨가 예. 눈치를 챈 거예요. 예, 예. 이 사람이 그렇죠. 나를 변론하기는커녕 지금 뭔가 이상한 그림으로 몰아가고 있네 네. 라고 하는 낌새를 차린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때부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용 씨의 방어 논리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지금 김용 측의 어제 재판에서의 주장은 뭐냐면 예. 이거는 유동규가 내 이름을 팔아서 남욱이나 정영학한테 돈을 뜯어낸 사건이다. 유동규의 사기 사건이지 이건 내가 관여된 사건이 아니다. 네, 라는 네.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 그림을 만들어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전혀 나는 모르는 일 김용도 당했다. 그게 나도 되네요. 결국은 당한 거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면은 네. 돈이 온 거는 이제 부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돈이 온 건 맞는데 네. 그게 나한테까지 안 왔고 네. 유동규가 다 먹었어. 그렇죠. 나는 모르는 일이야. 나는 모르는 일이고 자 유동규 봐봐. 유동규 지금 이상하잖아. 어? 유동규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팔아서 정영학, 남욱 이런 사람한테 돈을 헤쳐먹은 사건이야. 이거는 오히려 나는 내 이름이 도용되고 네. 자꾸 인용이 되는 내가 오히려 피해자야라고 곧 주장을 하게 될 겁니다. 예. 하여튼 지금 김용이 예.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저 구속 기한 만료가 5월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도 재판부가 빨리 재판을 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구속 상태에서 네. 재판을 끝내줘야지 네. 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동안 저희가 이 대장동 관련해서 어떤 진술들에 의해서 했던 거에서 네. 하나 더 나가서 네. 재판 상황에서 나오는 네. 이런 깨알 같은 증거들 네. 이런 것들 위주로 또 우리 빠지지 않게 또 소개를 네. 계속 해드리도록 저희가 또 하겠습니다. 요점 정리는 또 잘 해드리잖아요. 네. 저희 요점 정리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오늘 좀 잘 된 것 갑자기 같습니다. 칭찬?